검토는 언제 도입이 됐냐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3년마다 조정이라고 하는 기준을 해가지고 기준적으로 삼아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 검토라는 게 언제 도입했냐면 2014년 6월 25일 날 최초로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시행은 공포는 2013년도 12월 24일 날 공포가 됐고, 시행은 6개월 후부터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행이 언제부터 했냐면 2014년 6월 25일이었어요. 그러면 25일에 이게 법에 어떻게 돼 있었냐 그러면, 당시 이제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 있었냐 그러면,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6월 25일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 전, 그러니까 3년 전이면 이때죠. 6월 25일 날, 2월 25일 그 이전, 가 지역 그때의 장기성 계획을 뭔가를 바꿨다, 다시 말해서 조정을 했다. 그러면 조정한 단지는 이 특례 기간 안에,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반드시 한 번은 검토를 해라. 그리고 그 검토한 날이라는 건 입자 대표의 검토 내용을 의결한 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3년마다 해라라고 해서 그 시점이 그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 지역에 해당되는, 아직 그러니까 3년이 안 된 단지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느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예를 안 들게, 12년, 그러니까 2012년 6월 달에 했다. 그러면 아직 3년이 안 됐잖아요.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2012년 6월에 3년 후, 그럼 몇 년인가요? 2015년도 6월이 되겠죠. 그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나지에 해당된다면 마지막 조정을 한 날로부터 3년마다 해라라는 거예요. 그 달에. 그러니까 6월 달이면 6월 달에 하라는 거예요. 이 가족에 해당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가족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특례 기간 8월에 했다. 그러면 매년 3년, 2014년 8월마다, 3년이 지나간 8월마다, 2014년이니까 2017년도 8월, 그 다음에 2000년도 8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조정한 달이 제가 2012년도 6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 6월, 그 다음에 2018년도 6월, 2021년도 6월,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2011년도 9월이다. 그러면 2014년도 9월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2014년 9월, 2017년 9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2013년이다. 그럼 2013년 6월이다. 그러면 이 단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2016년도 6월, 19년도 6월, 그 다음에 2022년도 6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럼 이거는 이미 입주한 아파트들의 얘기고, 이날을 기준으로 해갖고 아직 입주한 지가 3년이 안 된 단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12년도 7월에 입주를 했다. 사용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 단지는 사용 검사 월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 7월, 2018년도 7월, 이런 식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기준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기준을 찾아서 잡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특례 기간에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때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3개월 동안에. 그런 사람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라는 거예요. 국토부는. 빨리 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이제 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에 내가 했어. 그러면 이제 이 단지는 2023년 12월, 그 다음에 2026년도 12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하고, 빨리 한 날로부터
이제 3년마다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는 3년마다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검토를 그러면 과태료 1,000만 원 받는다. 아니 과태료 500만 원 받는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아까 검토해가지고 검토는 수시 검토든 정기 검토든 반드시 검토를 해야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이제 하면 한다라는 얘기는 장생 계획서가 있는 내용을 변경을 가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설명한 거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 다 이런 건 설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뭐냐? 법령이 변화했다든가 이런 이것도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저거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제 검토해서 조정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조정 팁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20년도에 20년도에 정기 검토다라고 해요. 내가 20년도에 지금 정기 검토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검토서를 만들어서 입자 대표에 이제 제출하겠죠.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뭘 검토를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장생 계획서에 2021년, 2022년에 해야 될, 다시 말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1년, 22년에 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이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이걸 잘못 찾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잘못 찾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것도 큰 것들만 가지고 위주로 찾아야 돼요. 혹시 승강기를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승강기는요, 20년이 지나면 정밀 검사를 받아요. 정밀 검사를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정밀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3년 동안 유예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3년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정검사를. 그런데 26년이 지났는데도 또 문제가 없다? 26년, 26년째가 됐어요. 이제 한번 검사받고 유예를 받고 26년째가 되면 다시 또 3년을 더 쓰려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3년 이상 더 쓸 수가 있어요. 교체를 안 하고. 못 쓰게 해요. 정부에서. 이게 동의를 못 받으면. 동의를 받아 3년 연장했어요. 3년 연장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9년 이상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것. 혹시 저게 우리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 혹시 하나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승강기 중에 일부 부품이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전체를 교체해야 될 일이 없을까? 혹은 지상에 옥상에 있는 무슨 시설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돼. 이게 있는데 빼놨다,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빼놨다 이러면 큰일 나지. 왜냐하면 중간에 수시 검토에 의한 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입주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걸 이때나 이때 하겠다라고 정해버리면 그때는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넣어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장선 계획을 후년도에 후년도에 하겠다라고 장기성 계획서 조정을 또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들만 이때 하겠다라고 이 3년 내에 하겠다라고 배치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안 받아요. 입주민 과반수 동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입주자 대표인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입주자 대표인도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동의를 받지만, 그래서 이 두 해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찾아라. 그걸 잘못하면 중간에 조정할 일이 생기고 중간 조정할 일이 생기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하겠다라고 해놓은 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하겠다라고 생겨놓고 이럴 때는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장기선 계획서를 그대로 두세요. 이거는 언제 이 해가 또 차기 정기 검토가 됐어요. 이때 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입주자 대표한테 이거 다 뒤로 후딱 넘깁시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서 그때 바꾸면 입주자 대표 의견만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겠지 않아요. 이때 거는 그때 가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때 할 거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2020년대 기준에서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면 21년이 됐겠죠. 그럼 21년에서 이제 2개 연도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이 3년 내에 해야 될 걸 반드시 찾아내서, 이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거는 언제? 그때 가서 하라. 지금 그거 다 하려면 여러분 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안 되십니다. 우리나라에 그거 할 만한 분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와서 일단 이 3년 동안만 잘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근데 20년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다든가 해야 될 걸 빠져났다든가 하는 경우가 올해 다 왔어요. 그럼 그건 수시검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년이 이제 정기 검토예요. 그러면 이때는 그것만 가지고 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건드실 필요가 없고 그것만 조정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이쪽 하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를, 장생 계획 전체를 건드리면 굉장히 힘드십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이런 거죠. 있나 모르겠네요. 간단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서식대로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좀 보여줄 수가 없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끝나는 무렵에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충당금을 이제 이렇게 장기성 계획서를 단지 사정이 많도록 이제 변경하고 조정해서 단지의 현실에 맞는 계획서가 만들어졌다면,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입주민들한테 그 필요한 돈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이거는 누가 한다? 관리사무소장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걷어야 된다. 만약에 돈을 안 걷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맞지 않게 걷게 되면 이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맞는다. 맞게 걷는다라는 의미는 뭔지는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징수하는 과정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절차구나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별표 1에 나와 있는, 별표 1의 제7호에 나와 있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 식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배운 계산식이에요. 이대로 집주민들에 부과하느냐? 이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부과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식대로 부과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방법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법대로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근데 이 계산식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뒤에 나오니까 이것들은 뒤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건 제가 계산식이 없다라고 해요. 적립요율이라는 말은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계획한 60년 동안 필요한 금액이 100억이다. 네, 100억, 이게 100억인데, 이 100억이 계획한 60년에 필요한 총액이 100억이라는 소리예요. 이 100억을 관리 규약의 적립 요율을 정해 놨을 때, 지금 이 아파트가 200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라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도까지 15%를 모아 놓는다라고 지금 관리 규약에다 정해 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계획한 여기 총액인 이 10억 중, 이 100억 중에 15억을 이 10년 동안 모아 놓겠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규약에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 만약에 이 50억을 만드는 이 기간이 50년이다. 네, 기간이 50년이라고 내 계획기간을 정했다. 그러면 이 계획기간이 마지막 연도가,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관리규약을 한번 봐보세요. 그 관리규약에 마지막 연도 이 부분이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 빈 공간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뭔 연도가 돼야 돼요? 사용 검사의 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50년이 되는 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50년이 되는 해까지 100%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100억이 다 들어와요.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100억이라는 이거를 어떻게 이 기간 동안을 나누어서
100%가 되도록 걷어들일 것이냐를 정해놓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10년 동안은 15%인 15억을 모으고, 이 기간은 15%는 이미 들어왔죠. 이 10년 동안은 35%가 되기 위해서는 15% 들어왔으니까 20%만 이제 들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미 35% 들어왔으니까 55%가 되면 또 20%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 또 그 55%니까 여기는 25% 걷어야 되고, 여기는 15% 걷으면 되겠죠. 그러면 100%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구간이 이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그 1년에 20%가 들어오려면 1년에 2%씩 걷어들여야 돼요. 1년에 2%가 되려면 100억이, 20억이 되려면 2%가 되려면 2억씩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회계 감사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이 연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때까지 15억이 들어왔다면, 15억이 들어왔다면, 이때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쓰지를 않았다면, 이때 2억까지 들어왔다면 11년 말까지는 17억이 돼야 되는 거죠. 17억이 안 되면 과소적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2011년도에 2억보다 적게 들어왔으면 그러면은 또 과소부가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그러면 이 한 해에 2억이 들어야 되잖아요. 2억이. 이 2억 속에는 부가에서, 그러니까 입주민들을 걷어들이는 돈과 이자로 들어오는 돈,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에서 넘어오는 돈, 그러니까 잡수입에서 넘어오는 돈까지 포함해서 2억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익잉여금이나 이자나 이런 게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 매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풀어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부과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이게 지금 별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적립률이 이 앞에서 적립률이 몇 프로 였었나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년까지가 20%였어요. 20%. 그러면 20%면 여기에다가 전체 총액의 20%인 20%를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20%는 20억이 되려면 여기다 0.2를 20%니까 0.2를 곱하면 20억이 돼요. 이게 100억이었으니까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100억으로.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주택 공급 면적으로 나눠요. 그다음에 12를 왜 12를 나누느냐? 한 달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12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 기간 50년이 아니라 아까 2010년도부터 20년까지 20%였거든요. 그러니까 10년간 20%가 걷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10%가 되는 거예요. 여기 10년, 11로 나눠요. 그러면 월간, 그러니까 평방성 단가가 나와요. 여기 금액이. 자,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단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입주하여서 검사를 부과를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임시사용검사를 통해 사용검사가 별도로 있더라도 먼저 와서 살았으면 선 날로부터 기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검사일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처음부터 입주한 단지로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사용검사 연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부과한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2020년도 5월에 입주를 했다라고 하면 부과를 2020년도 4월부터 부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1년이 경과한 5월에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할 때 1년 경과 후라는 의미가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니까 한 달 전에 부과해야 다음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입주를 했으면 그 다음 년도 4월 달에 부과해서 5월 달에 그 돈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제 실무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관리계획 적립률을 정하는 건 아까 제가 이게 설명할 때 이거는 이렇게 10년 간격으로 나누느냐, 5년 간격으로 나누느냐, 2년 간격으로 나누느냐, 5개로 나누느냐, 혹은 10개로 나누느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눌 거냐, 2%씩 나누다가 나중에 많이 할 거냐, 혹은 지금 많이 하고 나중에 조금 적게 할 거냐, 이건 누가 정하느냐,
입주민들이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관리 주체인 관리소장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소장이 제안을 하겠죠.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 이렇게 거둬야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결정은 누가 한다? 돈 낼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관리계획 잘 정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부과할 수 없는 돈이 돼야 돼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일단 관리계획하게 되면 과소적립이니 과소부과니 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과하고 있는 금액이 적립 요일로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권장하는 건 뭐를 권장하냐면 첫째 구간은 무조건 지나간 구간을 지나간 구간을 잡아라 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을 잡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첫째 지나간 기간 그럼 2000년이잖아. 2000년까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첫째 구간으로 잡아라. 그리고 이 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 기간 그러니까 첫째 구간의 1번 구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 구간에 이미 지나간 기간은 첫째 구간을 잡아라. 그리고 이 첫째 구간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 21년이다 그럼 여기는 22년 20년이 돼야 되겠죠. 이 기간 동안은 15%라고 정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미 부과하고 부과해서 들어온 돈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쓴 돈도 있을 거라고요. 쓴 돈은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돈은 5억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주민들한테 걷어들인 돈은 7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체 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여기가 7%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첫째 구간은 정하고 그러니까 지나기간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더 부과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일단 쓴 금액과 이제 남아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합산한 금액이 실제로 부과해서 돈 들어온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돈만큼을 여기 기간에다가 첫 구간으로 정하고 여기는 현재 내가 부과해야 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실무적으로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10년을 잡지 않고 보통 23년 이렇게 정합니다. 왜냐면 내가 3년 이상 근무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요. 농담이지만 하여튼 그 20년은 그러니까 23년 정도를 정하고 여기에는 내가 현재 부과하는 게 50원이다. 혹은 500원이다. 그러면 이 500원이 차지하는 그 퍼센트만큼을 여기다 율로 정해 놓으셔라 라는 겁니다. 내가 500원이 그러니까 이 3년이다. 그러면 3년 동안 500원씩 부과하면 3년 동안 다 부과해서 걷어들여서 돈 들어온 돈이 내가 그게 5억이더라. 5억이더라. 계산을 다 해봤더니 5억이더라. 그럼 여기다 5%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가 되도록 D를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좋겠다. 뒤에 있는 식은 요거는 뭐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돈이 100원이다. 그럼 이 100원이 몇 프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 구하는 방식을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의무자는 관리자 함수호당이다 라는 거 읽어보시면 여기 글자로 되어 있는 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기성 계획을 세웠으면 또 돈도 걷었으면 이제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성 계획서가 올해 우리 도색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관리 주체가 장기성 계획서를 보고 올해 그러니까 20년도에 도색하겠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장기 수선 사용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입자 대표에 올려야 돼요. 그럼 입자 대표가 그러세요? 그러면 공사해야죠 라고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입찰 공고를 누가 내야 되냐? 입자 대표회의가 내는 겁니다. 현장 설명 누가 해야 되냐? 입자 대표회의가 하는 겁니다. 계약은 누가 하냐? 입자 대표회의가 하는 거예요. 공사 감사서 누가 하냐? 입자 대표회의가 하는 겁니다. 그럼 관리주체는 뭐 하는가? 공사 감독하고 공사 감독을 하면서 잘 공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내가 이제 관리할 거니까. 두 번째, 공사가 제대로 했으면 돈 줘야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집행은 이렇게 입자 대표가 이거 하고
관리 주체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계획서 제출한 사용계획서 의결하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장기선 충당금 사용해서 이런 공사해야 됩니다라고 올리는 거고, 할지 말지는 이제 사용계획서 의결은 입자 대표가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면 집행 순서를 한번 볼게요. 공사 종료 수선 주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페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사 종료했어요. 그러면 소장님들은 뭘 준비하냐? 그 사용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때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입찰 공고문 현장 설명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입자 대표가 못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도와줘야죠.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장산 사용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 그래서 올렸더니 입자 대표가 딱 보더니 소장님 이거 공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두세요.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입자 대표는 이건 공사를 이 경우는 해야 되는 경우니까 반대로 안 해야 됩니다. 라고 결정한 건 뒤에서 볼 거고요. 여기서는 그래요. 그럼 공사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공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입자 대표가 의결을 해요. 그러면 그 관리 주체는 뭐를 내줘야 돼요? 공사 의결을 하면, 집행하기로 의결을 하면. 집행 의결을 하면 입찰 공고문을 작성해서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입자 대표는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해서 입찰 공고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그 입찰 딱 하기 위해서 현장 설명회하고 공사업체 설명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감독하고 충당금 지급하고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더니 입자 대표가 노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수선 주기가 도래했고 수선 됐더니 입자 대표가 노 안 할 겁니다. 수장님 지금 제정신이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공사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관리소장은 그러면 현재 장기성 계획서가 이러이러하니 이거 이러이러하니 빨리 장기성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장기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 이때 두 가지 보고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면 장기성 계획서를 바꿉시다. 올해 안 하는 걸로 한 3년 후에 하는 걸로 바꿉시다. 라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공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사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리든지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올려야 돼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면 장기성 계획서 교체합시다. 아니 조정합시다. 라고 올리면 여기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이때부터 입자 대표가 그래요. 그럼 조정합시다. 그러면 조정안을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라고 올리고 그러면 그 입자 과반서 승인 받아 가지고 승인이 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계획이 있는데 안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하려면 이런 전사를 받게,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